더 오케스트라 정기 연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해설을 맡은 클래식 도슨트 한혜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로 전 국민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행사와 공연이 잇따라 취소되면서 예술가들은 물론 시민분들의 낙심이 무척이나 큰데요. 이렇게 문화 갈증 현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속초문화재단의 후원으로 이곳 속초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더 오케스트라가 제5회 정기 연주를 통해 여러분들을 만나 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속초문화재단 유튜브를 통해 라이브 방송도 진행되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이번 정기 연주회의 테마는 괜찮아입니다. 더 오케스트라는 제2회 정기 연주회에서 친근한 곡을 시작으로 제3회 정기 연주회에서는 깊이 있는 협주곡과 교향곡을, 제4회 정기 연주회에서는 영화음악 OST를 선보였고 이번 제5회 정기 연주회에서는 시대별 다양한 작곡가의 곡을 연주하게 됩니다. 올해는 고전, 낭만, 현대의 다양한 클래식을 통해 코로나로 다소 차가운 공기가 흐르는 요즘 더 오케스트라가 전달하는 괜찮아의 힘으로 여러분들께 따뜻함을 전해드린다고 합니다. 그럼 먼저 공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주대하 도 의원님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도 의원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 의원 주대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제5회 오케스트라 정기 연주회가 있는 날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그동안 고생해 주신 윤여순 단장님과 한소영 컨덕터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어린이 여러분과 청소년 그리고 성인 모두가 하나 돼서 이 엄중한 코로나 시기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에 와서 보니까 좋은 문구가 있더라고요. 윤여순 단장님이 쓰신 글 중에 물론 음악은 잠들지 않고 꿈꾸는 꿈이며 꿈은 곧 현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그 꿈을 현실로 만들려고 노력하고요. 그리고 이 지역이 좀 더 희망이 있고 이렇게 어린이와 청소년과 성인들이 하나가 돼서 다 같이 이 지역을 발전시키고 자기의 꿈의 미래를 펼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기원하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괜찮아라는 말이 주제인 것 같아요. 누군가를 받아들이고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행복하시길 바라고요. 코로나19의 힘듦 속에서 이런 콜라보가 되고 하모니가 되는 악기가 다르지만 그것을 통해서 연주가 되는 아름다운 선율 속에서 오늘 하루 즐거운 시간 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우리 더 오케스트라를 이끌어 가시는 윤여순 단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여순 단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더 오케스트라 단장 윤여순이라고 합니다. 올해 정말 정기 연주를 할 수 있을까 저희가 걱정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여기에서 우리가 연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요. 우리가 작년에는 코로나가 심해서 그 실외에서 연주를 했거든요. 시립박물관에서 연주를 했고 올해는 제5회 정기 연주회로서 이렇게 클래식 이런 좋은 장소에서 연주를 하게 되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바쁜 시간인데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이렇게 주인공들이시잖아요. 우리 단원분들인데 정말 악기를 너무 사랑해서 코로나19도 무섭지 않고 자 틈틈이 집에서 연습하고 또 다 같이 모여서 연습하고 악기를 끈을 놓지 않고 계속 연습한 정말
훌륭한 단원들이십니다.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인사 말씀 전하고 싶고요. 또 우리 그 열정적인 지휘자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우리는 연주를 할 수 있다, 연주할 수 있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정말 그 끈을 놓지 않고 열심히 지도해 주신 우리 한수영 선생님과 또 그 지도 강사 선생님들에게 정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일요일 날 그 연습을 하는데요. 어린이들이 먼저 하고 그리고 저희가 성인부가 연습을 하는데, 제가 갈 때쯤이면 이렇게 어린아이들 어머니들이 많이 태워다 주시고 아이들이 악기 메고 나오는 풍경이 너무나 아름답고 참 흐뭇했습니다. 제가 그 어느 책에서 읽으니까 어렸을 때 음악을 많이 접한 아이들은 이 다음에 성인이 되어서 그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나는 행복하다, 아니면 또 사회 리더가 되어 있는 사람,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 그 어린이 오케스트라에 보내주신 우리 학부형님들은 정말 훌륭한 학부형들이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오늘 그 참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요. 박수 많이 쳐주시고 응원도 많이 해주시면 우리는 정말 속초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정말 1등 가는 그런 열심히 연습하는 그런 오케스트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관람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지금부터 더 오케스트라의 제5회 정기 연주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오케스트라는 아이들로 구성된 유스 오케스트라와 청소년과 성인로 구성된 더 오케스트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 단계에 따라 모임 인원 제한이 있었죠. 이런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연습하기가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오케스트라는 공연을 위해서 파트별 4명씩 나누어서 연습을 진행할 만큼 열정적으로 연습에 임했다고 합니다. 더욱더 더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궁금해지는데요. 자, 첫 번째 순서는 유스 오케스트라와 더 오케스트라의 합동 연주로 차이코프스키 1812년 서곡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러시아를 대표하는 작곡가 차이코프스키는 1812년 일어난 사건을 바탕으로 1812년 서곡을 작곡하였는데요. 이 1812년 나폴레옹은 60만 대군을 이끌고 러시아를 침공했습니다. 당시 나폴레옹의 군대는 유럽 역사상 최대의 원정군이었죠. 하지만 러시아의 혹독한 추위와 식량난으로 인해서 프랑스 병사들은 지쳐갔고 전쟁은 러시아 제국의 대승리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약 70년 후인 1880년 전쟁의 승리를 기념해 구세주 그리스도 대성당이 건립되었고 왕공식에 쓰일 음악을 의뢰받은 차이코프스키는 1812년 서곡을 작곡하게 된 것이랍니다. 자, 차이코프스키 1812년 서곡을 유스 오케스트라와 더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유스 오케스트라의 무대입니다. 유스 오케스트라 친구들은 여러 차례 무대 경험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강원 청소년 교향악 축제라는 큰 무대 경험을 통해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유스 오케스트라가 멋지게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스 오케스트라가 연주할 두 번째 곡은 에릭 사티의 짐노페디 3번입니다. 자, 사티는 19세기 프랑스 출신의 음악가인데요. 사티가 유명하게 된 계기는 단연 세계의 짐노페디 덕분에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짐노페디는 그리스어로 벌거벗은 소년들이라는 뜻으로 실제적인 의미보다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사티가 활동했던 당시 19세기 독일 낭만주의 음악은 화려하고 기교가 과도하고 감정 표현, 장엄한 스케일의 음악들이 주로 이루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사티는 낭만주의의 감정 과잉을 좋아하지 않았던 음악가였죠. 거추장스러운 형식과 고정관념을 벗어던지고 가장 단순하고 무덤덤한 음악, 즉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편안한 음악을 지향했는데요.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이런 사티의 생소한 음악을 싫어했습니다. 심지어 연주자들은 연주를 하지 않았죠. 세월이 흘러 오랫동안 외면받았던 사티의 음악은 바쁘게만 흘러가는 삶 속에서 잠시나마 편안한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음악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음악이 되었습니다. 유스 오케스트라가 들려주는 사티의 짐노페디 상곡을 청해 들으시면서 잠시나마 바쁜 일상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방금 들으신 곡은 모차르트 교향곡 25번이었습니다. 우리 너무나도 멋지게 연주해준 더 뉴스 오케스트라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순서는요, 특별 공연입니다. 더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예원 학생의 공연인데요. 예원 학생은 더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활동하며 강원예술고등학교 음악과 바이올린 전공으로 이번에 당당히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더 오케스트라 초창기 멤버로 활동하면서 2020년에는 유스 오케스트라의 악장까지 활발한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하여 바이올린 전공의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이제는 예비 강원예술고등학교 학생으로 인사하게 되었는데요. 서예원 학생이 연주할 곡은 프랑스 작곡가 랄로 바이올린 협주곡 제2번 스페인 교향곡 1악장 곡입니다. 이 제목이 교향곡인 이유는 원래 협주곡은 3악장이지만 이 곡은 5악장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교향곡이라는 제목이 붙게 된 것인데요. 그렇지만 형식은 협주곡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엄연히 따져보면 협주곡도 교향곡도 아닌 곡이죠. 랄로는 이렇게 독창적인 곡을 작곡하여 스페인 출신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지고이니레즈 바리젠의 작곡가이기도 한 사라사테에게 이 곡을 헌정하였습니다. 스페인 정서가 물씬 풍기는 선율로 스페인 특유의 강렬하고 독특한 매력이 있는 작품입니다. 서혜원 학생의 연주를 청해 듣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바이올린의 화려한 기교를 느낄 수 있는 곡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원 학생처럼 우리 유스 오케스트라 친구들 또한 앞으로 멋진 음악가가 많이 탄생하길 바라봅니다. 자, 다음 순서는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구성된 더 오케스트라의 순서입니다.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은 저마다의 목표를 세우시나요? 저도 작게는 하루 1개 정도 목표를 세우기도 하고 크게는 1년의 목표를 세웁니다. 때로 목표에 다다르기도 하지만 때로 목표에 이르지 못하기도 하죠. 꼭 목표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당한 목표는 동기부여와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더 오케스트라는 매회 정기 공연마다 목표를 세운다고 합니다. 긴장감 속에서 무사히 첫 공연을 마치길 염원했던 창단 연주회, 좀 더 수준 높은 곡에 도전했던 2회 정기 연주회, 첫 콘체르토 반주와 전악장 연주가 가져왔던 3회 정기 연주회까지 4회 정기 연주회와 5회 정기 연주회는 코로나로 인하여 공연을 한다는 것 자체가 목표였다고 하는데요. 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더 오케스트라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더 오케스트라가 준비한 4번째 곡은 아리랑 랩소디입니다. 연주를 듣기 앞서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정선 아리랑, 함경도 아리랑 같은 아리랑이라는 제목으로 전승되는 아리랑은 우리나라 남북을 통틀어서 약 몇 곡의 아리랑이 있을까요? 힌트를 좀 드리자면 우리나라 아리랑만 1200여 곡만이 된다고 합니다. 몇 곡 정도 될까요? 네? 네, 3,000개. 네, 아주 근사하게 총 3,600여 개의 아리랑이 있다고 합니다. 정말 많은 아리랑 곡이 있죠. 자, 한국을 대표하는 아리랑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곡 선정하기 대회에서 1위로 선정될 만큼 세계인들에게도 인정받은 아름다운 민요입니다. 우리나라 아리랑 랩소디에 이어서 다섯 번째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5번 사악장 곡을 연주할 텐데요. 러시아 작곡가 쇼스타코비치의 15개 교향곡 가운데 가장 유명한 혁명 교향곡이라는 부제의 곡입니다. 이 쇼스타코비치가 31살 때인 1937년에 완성한 곡인데요. 당시 쇼스타코비치는 스탈린의 공포 체제 하에서 자유롭지 못한 예술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스탈린 체제가 살아남기 위해서 때론 사회주의 리얼리즘 정책을 받아들여 당이 원하는 음악을 작곡하기도 했죠. 때론 조국을 위한 음악을 작곡하기도 했죠. 이렇게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며 작곡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교향곡 5번 혁명이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두고 당을 위한 작품인지 대중을 위한 작품인지에 대해 여전히 많은 이야기들을 오가는데요. 그러나 단 하나 확실한 것은 한 인간으로서 갈등과 고뇌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겨져 있는 작품만은 확실합니다. 때론 순응하거나 저항하거나 혹은 나아가거나 후퇴하거나 갈림길에서 이리도 저리도 하지 못하는 예술가의 내면적 자아를 느낄 수 있는 작품입니다. 쇼스타코비치 5번 사악장을 연이어 듣겠습니다.
더 오케스트라의 정열적인 무대였습니다. 매 회를 거듭할수록 더 오케스트라의 수준이 향상되고 있음을 느낍니다. 벌써부터 내년 정기 연주회가 기대가 되는데요. 이제 뉴스 오케스트라와 더 오케스트라가 함께하는 합동 공연반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합동 공연 시작 전 잠시 더 오케스트라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오케스트라는 오랜 준비 기간을 거쳐 2017년 12월 창단 연주회를 시작으로 이 세상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고 있으며 초심을 잃지 않고 변함없는 음악에 대한 열정을 바탕으로 더 오케스트라는 매회 정기 연주회, 버스킹, 강원 청소년 교향악 축제, 지역 콘서트 등에 참가하는 등 점차 활동 무대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한서영 지휘자를 선두로 우수한 강사진과 함께 탄탄한 기초 실력과 해마다 거듭 발전하는 음악적 기량을 선보이고 있으며 함께 만들어가는 음악의 매력과 즐거움을 전하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더 오케스트라의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가 됩니다. 더 오케스트라에 힘입어 2018년 탄생된 더 뉴스 오케스트라는 음악에 관심과 흥미를 가진 학생들로 모여 소지를 개발하고 합주를 통해 서로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소통하고 배려함으로써 따뜻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학생부터 성인까지 다양하게 구성된 더 뉴스와 더 오케스트라는 지역 주민이 지속적으로 음악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앞으로도 오랜 시간 우리 지역 사회의 문화예술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속초 음악 문화를 새롭게 열어가는 클래식의 열정의 중심, 더 오케스트라와 함께 하실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 더 오케스트라의 문을 두드려 주시면 됩니다. 네, 때론 영화만큼이나 영화에 사용되는 음악도 영화 못지않게 많은 사랑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마지막 곡, 영화 캐리비안 해적만큼이나 많은 사랑을 받은 캐리비안 해적 OST입니다. 영화 캐리비안 해적은 2003년 제1편을 시작으로 현재 캐리비안의 해적 6편 제작 중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기대가 됩니다. 캐리비안 해적 OST는 장중하고 압도적인 성능과 함께 멜로디로 영화를 더욱 빛나게 했습니다. 영화를 못 보신 분이 계시다면 아마 오늘 우리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듣고 꼭 댁에 돌아가셔서 보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마지막 곡 영화 캐리비안 해적 OST를 청해 듣겠습니다.
한번 우리 더 오케스트라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너무 즐거우시지 않으신가요? 네, 더 오케스트라를 그냥 보내기가 아쉽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외쳐주세요. 앵콜, 앵콜, 앵콜.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네, 앵콜곡은 차이콥스키 호드카키 인형 모음곡 중 네 번째 곡 러시아 춤 트랩학인데요. 러시아 농민들이 즐겁게 추는 민속춤으로 아주 격렬한 춤을 트랩학이라고 합니다. 아주 활기차고 빠른 춤곡인데요. 큰 박수와 함께 앵콜곡 청해 듣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수고해주신 더 오케스트라와 한세영 지휘자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더 오케스트라가 여러분들께 괜찮아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가 잘 전해졌길 바랍니다. 네, 코로나로 멈춰버린 일상에서 단원들이 함께 모여 연주하는 시간이 참 소중하고 행복한 것이었음을 깨닫는 한 해였다고 합니다. 코로나가 바꾼 공연 문화 방식에 합류하여 오늘 더 오케스트라는 랜선 공연으로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오케스트라의 큰 매력인 현상성을 닫기에는 아쉬움이 큽니다. 하루빨리 더 많은 관객 여러분과 눈빛과 호흡을 교환하며 공연장에서는 느껴지는 분위기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더 오케스트라는 내년 더 발전된 모습으로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설의 클래식 도슨트 한혜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